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써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9장 28절 이제 마지막 절에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10장 1절 넘어오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시절에 그 방주에 들어갔던 이들은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 이제 며느리들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홍수 후에는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게 보면은 야벳, 함, 셈 그렇게 순서로 갔어요. 2절에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나 짧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1절로 또 끝절까지 이제 셈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때 일단은 고대 근동의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그래서 민족들 그런 경계가 정해진다고 했을 때 야벳에 대한,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둘째 아들 함이 이제 아버지의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쪽의 조상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셈이 첫째 아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야벳이 나오고 그다음에 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순서는 야벳, 함, 셈이란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셈, 제일 중요한 그 셈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되고요. 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대신에 야벳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야벳에 대해서는 2절로 5절에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과 셈.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그 가나안 족속과 그 셈의 이제 에벨 해가지고 히브리 족속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함과 셈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 각 족속들 어떻게 나오나, 지금 밖에서 번개가 치는지 뻥뻥 소리가 나는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이 지도에서 이제 핑크색으로 나온 게 이제 야벳 족속이야. 야벳 족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린으로 나오는 게 이제 셈 족속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오렌지로 나오는 게 이제 함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린이 셈, 오렌지가 함, 그다음에 핑크가 야벳 해서 대충 이제 요런 형태인데, 보십시오.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섹과 디라스 이렇게 이제 10장 2절에 나오는데, 그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지도에 의하면은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이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주로 지금 야벳 지역은 어디예요? 요 북쪽 지역과 저기 마게도냐, 헬라 쪽 이렇게가 야벳 족속이다. 이렇게 눈으로 좀 보시면 금방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고멜이 고대 아시리아를 구성하는 세력 중에 오히려 아수르의 이제 북쪽 지역, 이 북방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아수르 얘기할 텐데 여기는 이제 아수르잖아요. 여기 아수르의 이 북방 지역과 저기 에게해까지 에게해의 이제 그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멜, 마곡, 마대 또는 메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가거든요. 이 중에 이제 주로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의 고대 그런 종족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하나 재밌는 거죠. 야완이에요. 야완. 야완이 터키 해안과 그리스 해안가를 살던 해양 민족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야벳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로 그러니까는 그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요 에게해로 이르는 요 그 근방 지역에서 그 에게해 지역 그다음에 저쪽 북쪽 지역이 이제 야벳의 아들들이 정착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은 이제 분명하죠.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여전히 이집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 자체가 에집트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붓 하면은 요 붓 지역은 요쪽 끝 지역을 얘기해요. 요 붓.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은 여기 이제 요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는 이 함 족속 자체가 이집트와 가나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아들들이 이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셈은 물론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야벳의 형 이제 당연히 나오는데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조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에벨은요 셈의 증손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에벨을 보면은 여기 아르박삿은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어디 있어요? 셈의 아들 중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니까 에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여기서는 왜 셈은 에벨 온 자속의 조상이요 해서 그 중손 에벨을 주목해서 보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에벨의 어근이 아발이고 그 아발이 바로 히브리인의 그 어원인 이브리의 이제 어근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히브리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함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오므로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브리 족속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게 되느냐 이렇게 역사는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고대 옛날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것이 이제 노아의 아들들로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들도 지금 야벳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 그런 지역 그런 종족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0장은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 근본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것이 함의 후손인 그 가나안 족속들 또 이집트 다 그 구스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이제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인데 희한하다. 어떻게 아수르도 나오고 그리고 아르박삿은 사실 갈대아인이랑 관련된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셈의 후손 중에 히브리 백성 중에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시킨 아르박삿 그 바벨론 족속이 나오나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 또 신바빌로니아 제국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는데 여기서 나온 건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후예요. 그러면 그 홍수는 고대 근동 태초의 역사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의 문명사가 펼쳐지는 건 한참 후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그때부터 한참 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아수르 나오고 또 아르박산 나오고 또 이제 메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메대와 바벨론 합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하는데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대 문명사와는 바로 관련이 안 된다. 그런 문명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 땅이 이제 이 지구상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야베 족속, 그 다음에 함 족속, 셈 족속을 통해서 쫙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요 10장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곧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이제 팔레스틴 중심으로 에덴 동산 중심으로 이제 쫙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할 땅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머무르려고 했고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했다. 그럴 때 오히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바벨탑 사건의 이제 그 정초 이제 기원되는 사건이 이제 이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하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새로운 역사 전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그 세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을 좀 보면서 이 나뉘어지는 역사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함에서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오니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8절에 나와요. 근데 8절, 9절, 10절까지 보면 그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으로 그의 나라가 신할 땅에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함의 자손 중에 이제 니무롯이라는 그런 사냥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담에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에서 오히려 니무롯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단순한 속담이고 오히려 어떤 뭔가 엄청난 장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도성을 건축하고 신할 땅에서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성읍을 큰 성읍이라 이제 1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결국은 그의 어떤 교만함이 바벨탑 사건과 이어진다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하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인류 역사를 또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